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쿄만의 공간 철학, 특히 도쿄만의 디테일이 잘 담긴 공간 세 곳을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간이 무언가 내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언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공간은 단순히 기능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 오피스는 일하는 곳, 매장은 물건을 사는 곳, 명확하고 단순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간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감정, 경험, 때로는 철학까지 전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걸 공간 브랜딩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간의 진화를 가장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쿄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브랜드들은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건축,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죠. 그 결과 도쿄에서 공간은 예쁘거나 기능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자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제한합니다. 공간이 곧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곧 경험이라고 생각한 거죠.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험이 사람과 공간이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 그 자체, 저는 이러한 자세가 도쿄만의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2024년 12월 15일 도쿄 오모테산도에 문을 연 BAI에는 일본 스트리트 디자인 아이콘이자 프래그먼트 디자인 창립자인 후지와라 히로시가 30년간 쌓아온 브랜딩 노하우를 집약한 공간입니다. 단순한 매장을 넘어 그가 추구해온 공간 브랜딩 철학을 모두 담아낸 하나의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죠. BA라는 이름은 음악 앨범에서 흔히 보는 Various Artists Compilation에서 가져왔는데요. 후지와라 히로시는 여러 아티스트가 참여한 앨범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상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가 DJ 출신이자 일본 1세대 힙합 DJ였기 때문인데요. DJ는 서로 다른 장르 음악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섞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후지와라는 이 경험을 브랜딩에 적용해 서로 다른 브랜드와 문화를 조화롭게 엮어내는 독특한 능력을 키웠습니다. VA가 자리한 건물은 1972년 유명한 카페 드 로페였다가 이후 몬토크라는 이름으로 50년간 많은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던 곳입니다. 후지와라는 이 공간이 품고 있던 역사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요소와 조화시켰어요. 몬토크 시절 인테리어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며 공간 연속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후지와라가 추구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디자인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는 과도한 장식이나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상품 진열이나 동선도 자연스러운 발견이 가능하도록 BA를 설계했습니다. 1층 제품들을 2, 3층 계단에서 다양한 구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BA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지와라는 세 가지 제약과 마주했습니다. 기존 건물 구조 한계, 오모테산도라는 지역 특성, 그리고 여러 브랜드를 조화시켜야 하는 복잡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약이 있을 때 더 재미있다며 이를 오히려 창작 재료로 삼았습니다. 1층은 흐름을 만드는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오다르, 챔피언, 언더스키마, 리바이스, 뉴에라 등 다양한 브랜드 협업 상품을 배치했죠. 건담 협업 제품도 놓아 서브컬처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각 브랜드 고유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전체 통일감을 주었고, 계단에 채광을 더해 공간 안에 따뜻함을 더했어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퍼렐 윌리엄스와 웨샹동 협업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층은 머무르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차별화했어요. 위아티 베이커리는 BA 철학을 음식으로 표현한 곳인데요. 시나몬롤 중심 미국식 베이커리로 1층과는 다른 머무름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완성도 높은 공간 브랜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후지와라가 30년간 축적해온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990년대 굿 이너프에서 시작한 디자인 여정은 1998년 프래그먼트 디자인 설립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에는 나이키, 루이비통, 몽클레어 등과 대규모 협업을 통해 스트리트 문화와 럭셔리 브랜드 경계를 허물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0년에는 스타벅스 미야시타 공원점에서 해외 주유소 컨셉으로 의도적 어색함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특히 스타벅스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과 다른 경험이 주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었죠. 주유소 컨셉 때문에 미야시타 파크의 공원성을 오히려 더 살아났습니다. 이를 활용해 후지와라 히로시는 BA에서도 오모테산도에 있을 법하지 않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죠. 후지와라 히로시가 추구하는 브랜딩 철학은 경험 중심에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죠. VA도 복잡한 설명 없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BA 로고만 보이지만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협업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제품마다 각 브랜드만이 가진 고유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LVMH, 넷플릭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각 브랜드 특성을 살리는
퀄리티의 통일감도 만드는 그만의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DJ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완성하듯 후지와라는 BA를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일관된 공간 경험으로 엮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BA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 스타일링 쉐어라운지 긴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곳은 미쓰이 부동산과 치타야의 협업으로 탄생한 공간인데요. 일본 3대 부동산 디벨로퍼 중 하나인 미쓰이 부동산은 겉모습과 달리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핵심 철학은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닌 사용자 중심 공간 설계로 사람들의 공간 이용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니온바시, 코레도와 미야시타파크가 대표적 사례죠. 반면에 치타야 쉐어라운지를 운영하는 CCC는 기존 CD, DVD 대업과 출판업에서 벗어나 감각이 영감을 주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접근 방식은 확실하게 다른데요. 미쓰이 부동산의 워크 스타일링은 2017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일본에서 세틀라이트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10곳의 거점에서 워크 스타일링 서비스를 시작하여 그 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세틀라이트 오피스는 위성 사무실, 본사 건물 외에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사무실을 말합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워크 스타일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작업 스타일과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다양한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1200개의 회사, 580개의 오피스, 32,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워크 스타일링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게 강합니다. 새로운 일하는 방식, 온라인 화이트보드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미로재팬의 워크 스타일링에 대한 감상을 들었습니다. 렌탈 오피스는 네 번째인데 와쿠스타가 최고예요. 직원 수 증가에 맞춘 공간 확장도 유연했습니다. 특히 보안 면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칸막이의 방음 수준은 뛰어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또한 워크스타의 거점은 사용하기도 편리하네요. 여기는 도쿄역과 직결되어 있어서 직원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위성 사무실도 매우 많아 대단히 편리합니다. 게다가 미쓰이 부동산의 토탈 서비스도 매력적입니다. 컨시어지도 친절하고 좋죠. 이벤트 등도 세팅해주기 때문에 타사와의 교류도 깊어져 비즈니스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와쿠스타가 선택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쓰이 부동산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여기서부터. 미쓰이 부동산 워크 스타일링 플렉스. 쉐어라운지는 정반대로 치타야 큐레이션 도서와 음료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기반 개인 공간으로 사무공간보다는 공간에서의 경험과 영감을 추구하는 면이 더 강합니다. 쉐어라운지, 워크 스타일링 긴자는 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철학이 만난 실험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운영된 워크 스타일링 긴자의 공용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기업 회원 전용 멀티 로케이션 오피스와 누구나 시간제로 이용 가능한 오픈 라운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었죠. 이곳에는 900권의 비즈니스 미술 디자인 도서와 선별된 식음료를 통해 효율적 업무와 창조적 영감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죠. 일단 차별화된 서비스 특징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이원화된 이용 시스템입니다. 기존 워크 스타일링 회원은 전용 태블릿을 통해 기존 사무공간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쉐어라운지 회원 및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는 쉐어라운지 태블릿을 통해 콘텐츠가 풍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자 지역 쇼핑객들의 휴식 혹은 업무 후 사교 모임을 위한 카페 및 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입지도 매우 좋은데요. 이곳은 제2아류라쿠초역 인근에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도쿄 가지바시 주차장, 유니클로 도쿄, 니시긴자 쇼핑몰과 연계되며 마루노우치 지구와도 인접해 다양한 이용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공간 활용의 다변화를 통해 공간 회전율을 높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것은 세심한 공간 디자인을 통한 경험 강화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천장에 거울을 설치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거울에 비친 서재로 인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또한 식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공간 안에 긴장감을 완화하고 계절감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개인의 휴식과 집중을 위한 다양한 파티션을 설치하여 공유 공간 내에서도 개인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사카행 야간버스 기다리는 도중 이곳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이날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에 참가해서 옷이 많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건 옷도 말리고 짐을 정리하고 오사카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버스를 타야 하는 가지바시 주차장과 가까워야 했습니다. 쉐어라운지 워크 스타일링 긴자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었죠. 저는 이곳에 방문
때문에 짐도 정리하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좀 쉬면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도 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공간을 단순한 임대 자산이 아닌 콘텐츠로 바라보는 미쓰이 부동산의 관점이었습니다. 업무, 휴식, 여가 등 미쓰이가 집중한 건 현대인의 복합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무엇보다 미쓰이 부동산이 CCC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워크 스타일링의 기능의 쉐어 라운지에 콘텐츠 기획력을 접목함으로써 이용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제안하려고 하죠.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들의 테넌트 역량을 확장하는 이런 접근은 미쓰이 부동산의 일관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와 오테마치원의 라피네 러닝 스타일을 입점시켜 고쿄 러닝 코스와 러닝 문화를 연계하는 등 일과 웰니스를 결합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과 특정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결합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쉐어라운지 워크 스타일링 긴자는 두 기업의 서로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필요에 맞는 경험을 조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인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게이트 26 앱을 소개했는데요. 이 앱에는 동행 찾기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권 검색 기능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 ANA 무료 스탑오버를 활용해서 도쿄 삿포로에 가는데요. 김포 하네다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 그리고 하네다에서 환승 후 김포로 오는 항공편을 이용하는데요. 항공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이 항공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토어에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게이트 26이 다양한 협업으로 만든 다채로운 여행 상품들이 있다 보니 여행 계획 전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AI 261을 통해 여행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플 가입 시에 제 채널명인 경험을 전하는 남자를 적으면 네이버페이 1000원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는 차카페도입니다. 도쿄에는 정말 맛있는 빵집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아서 맛집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빵집을 찾으신다면 타베로그의 100명점 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맛있는 빵이 뭘까요? 저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프렌치 토스트는 정말 위험한 디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먹었을 때 정말로 부드러우면 그것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서 계속 그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프렌치 토스트의 부들부들한 그 식감이 아주 사정없이 입천장을 실크 커튼으로 계속 새우다듬어 주는 것 같거든요. 프렌치 토스트, 이게 단순히 계란물에 적셔 구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기 그지없는 디저트죠. 근데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거나 여기에 토핑을 얹고 여기에 각종 베리에이션을 때려 박으면 이게 맛이 무궁무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만든 프렌치 토스트를 먹어본 사람과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이 유독 심한 게 또 도쿄예요. 차카페도는 이 달콤한 전쟁에 당당히 참전한 가게 중 하나죠. 즉 차카페도의 거대한 공간은 말이죠.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전에 그 자체예요. 20분간 천천히 구워내는 프렌치 토스트는 그야말로 한입 빼어 무는 순간 혀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분명 입에 넣었는데 없어요. 입안에 달콤함이 가득한데 없어요.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를 씹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렌치 토스트를 입에 넣으면 또 없어요. 그 순간 알게 되죠. 아, 이게 바로 부드러움이구나. 그러니까 절정의 부드러움은 부드러움마저 모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차카페도는 끝나지 않아요. 차카페도의 진정한 킥은 프렌치 토스트가 아닌 나이프예요. 이게 극강의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는 나이프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수저로 탱탱한 토스트를 떠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프가 있다는 건 이건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자를 테면 잘라서 먹어봐. 근데 나이프를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렌치 토스트가 부드럽다 보니 계속 스푼만 쓰게 되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나이프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아, 나이프는 장식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더 극단적으로 느끼게 하는 등대였다는 걸 말이죠. 즉 나이프는 부드러움을 각인시키는 도구였던 거죠. 결국 파티시에게 물었죠. 나이프가 필요하지 않은데 왜 나이프를 준 거죠? 나이프를 쓸 일이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말이죠. 그러더니 파티시에는 저를 바라보면서 쓱 한번 웃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아, 이게 바로 부드러움으로 빠지게 하는 거구나. 도쿄는 이처럼 디테일을 표현할 때 그 디테일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킥을 만들어요. 차카페도는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단단한 걸 자를 때 사용하는 나이프, 이걸 사용한 거죠. 그리고 도쿄는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차카페도의 매력은 프렌치 토스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공간 그 자체죠. 많은 도쿄 빵집이나 카페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생각보다 공간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통유리창을 통해서 아오야마의 골목길 풍경을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차카페도의 인테리어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드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원형 의자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공간을 우아하게 만들고 있죠. 고풍스러우면서도 간결함이 섞여 있다고 할까요? 또한 바에는 나무 의자들이 가득하고 커피잔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어서 일본 특유의 깔끔한 직선미를 볼 수 있어요. 나무 서랍장 사이사이에 놓인 마른 식물 장식들은 쇼와 시대의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전체적인 통일감을 만드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바 좌석, 테이블석, 창가석, 쇼케이스 등이 각각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이게 또 아주 잘 어울려요. 뭔가 어색한데 편안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서로 다른 느낌이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낯섦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디자인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공간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차카페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곳의 공간들도 도쿄의 공간 브랜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다양성과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도쿄는 경험 중심의 공간 설계에 집중합니다. 특히 VA의 후지와라 히로시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발견, 쉐어 라운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차카페도의 나이프를 통한 부드러움 강조까지 모든 공간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둘째, 이질적 요소의 조화입니다. DJ가 서로 다른 장르를 믹싱하듯 후지와라는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로 엮어냈고 미쓰이 부동산은 업무와 휴식을 결합했으며 차카페도는 서로 다른 인테리어 스타일을 묘하게 조화시켰죠. 이는 획일화를 거부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감을 찾는 현대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셋째, 디테일을 통한 차별화가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요. 각 공간은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브랜드 철학을 담아내며 이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 공간이 보여주는 것은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도쿄의 공간 브랜딩은 사용자가 그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고 기억할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공간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